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불만이죠.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하고 러시아 쪽하고 따로 뭐 회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매겨야 되겠다. 양보를 나중에 해주면 된다. 배할것 전술을 쓰자.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개입을 시키면은 바로 이게 휴전이 안 돼요. 프랑스 입장, 독일 입장을 갖다 끼워넣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지연돼서 원하는 목표 달에 그게 못하는 거죠. 3차 러우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월간 디펜스 타임즈 군사무기 전문지의 발행인 이곳 현재 그 유튜브 쪽은 슈퍼소닉 TV에 4년차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우 전쟁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향해서 보면 오른쪽 지역을 다 이제 많이 뺏겼어요. 한 4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뭐 그쪽 지명은 있는데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일단 뺏긴 상태에서 거의 반강제적인 상황이죠. 휴전을 이제 강요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이제 자기들 무기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병력 소모가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침공자인데 방어자보다는 더 많이 희생이 돼가지고 거의 3.5배 이상 그 전사자가 부상자 별도고 전쟁 자산들이 거의 다 뭐 파괴된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속셈은 일단 휴전을 해야만 자기들이 또 3차 침공을 하더라도 뭔가 쉴 틈이 있어야 되고 무기를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푸틴 쪽에서는 휴전을 좀 강요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중간에 이제 들어선 게 미국의 새로운 정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또 자기가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로 우크라이나를 이제 휴전을 시키겠다.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쪽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전쟁도 휴전을 시키겠다. 근데 이쪽 배경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러우 전쟁은 제렌스키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고 불합리한 이제 휴전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만 이제 유럽 쪽만 중동과 유럽 쪽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태평양 지역. 태평양 지역은 바로 자기들의 어떤 일종의 거대한 태평양이 이제 있다고 하지만은 2차 대전 때 경험한 대로 이게 이제 국경, 드넓은 바다 국경이 있는 앞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과거 30년 이래로 경제 성장과 동반하여서 군사력을 아주 상당히 이제 현대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외형상으로 이제 대만을 이제 점령을 해서 통일을 완성하겠다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 목표는 일본일 것이다. 근데 일본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뭐 상당히 그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국가 동맹인데 그것마저 뺏기면은 태평양은 사실상 문을 다 열어주는 거다. 그래서 22세기까지 가면은 하와이 쪽, 또 다른 이제 전쟁의 반복, 과거에 자기들이 진주만 공습을 당했던 것처럼 이 기술 발전, 무기 발전은 이제 더 되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그럼 또 다시 그게 반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려와 걱정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저쪽은 자기들 동맹들이 또 있고 자기들이 믿는 실력 있는 동맹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빨리 맡기면서 휴전을 시키고 자기는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지역이 한반도죠. 또 한반도는 또 왜 지켜야 되냐?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한반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좀 제대로 이제 건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일종의 전방부터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속셈은 이제 전방을 이제 좀 보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뻐서가 아니라 결국 이제 일본이라는 어떤 전리품 2차 대전 때 자기들은 이제 딱 손에 쥔 그 나라를 유지를 시키려면은 대한민국도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별다른 이제 말을 안 하죠. 외교상이나 언론상에서 이런 얘기까지 안 나오죠. 어떤 논문책이나 뭐 단행본에서 나오는 얘기고.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안보 측면에서는 이제 뭐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형상으로는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거는 이제 한미일 동맹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도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정치 성향이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 러우 전쟁을 빨리 종식을 이제 시키지 못하더라도 휴전까지는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빨리 이제 가라앉혀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쪽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많이 부셔놨어요. 하마스 쪽이 자기들 스스로 이제 거기 온건파도 있고 이제 뭐 강경파도 있는데 온건파 쪽에서 이제 언론에 얘기했어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던 걸 가져지고 다 초토화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서히 거기도 이제 뭐 휴전 쪽으로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제 제렌스키처럼 그렇게 좀 했다가 대래 얻는 건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봄 여름 사이에 반강제적인 휴전은 이루어질 거로 좀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이 문제죠. 재발되면 이제 특히 그 우크라이나 지역 저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몇 년의 휴지기를 가지면서 또 어떤 무기 체계를 어디서 도입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무기 도입이라면 또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기에 북한 방산, 노스코리아 방산은 결국 이제 러시아하고 또 더 긴밀하게 또 내밀하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 전망이 더 걱정이 되죠. 그런 이제 방향으로 발전을 할까봐. 그래서 저는 뭐 휴전은 조만간 되지 않겠느냐.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건 좀 기다리면 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EU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협상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외교 쪽이나 군사 외교 이런 분야를 이제 관심 있어서 또 온라인 신문이라든지 뭐 여러 다른 분들 책자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볼 때 아마 제 얘기에 동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 지역은 그 옛날 뭐 중세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뭐 콜럼버스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신대륙까지 간 거거든요. 새로운 신식민지 같은 개념으로 그쪽이 이제 됐고 아프리카 말고 그런 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유럽이라는 데가 자원, 뭐 자산 자체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20세기 중반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1차 세계대전도 있었지만은 2차 세계대전 이제 그거를 겪으면서 초토화됐고 그거를 이제 목숨을 건져준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다음에 들어선 또 적이 소련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이제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은 이제 새로운 대륙에서 잘 왕성하게 이제 번성하고 있는데 자기들 본가 물론 이제 유럽 중심, 서유럽 중심의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애착은 좀 있었죠. 2차 대전 때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유지해주고 보수해주고 뭐 알마로처럼 그렇게 해줘서 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엔 또 미국의 어떤 정책에 대외 정책에 따라서 뭐 다른 지역 특히 뭐 아시아 지역에서 뭐 군사력을 이제 특히 베트남전일 때 그런 쪽에 누굴 이제 동마를 해서 내가 먼저 번에 너희들 그 같이 참여해서 살려놨잖냐. 그러면 내가 또 필요한 지역에서 너희들도 와서 도와달라 하는데 이 베트남전 때까지만 이제 말을 안 듣죠. 나 바빠. 나 지금 뭐 경제 발전하기도 바쁘고 살려준 거 고마운데. 그래서 60년대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91년도 걸프전 때는 이제 규합이 성공하죠. 그게 나토의 기반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무기 체계 다 표준화시키고 병력 훈련 잘 하고 그거를 이제 냉전 시절 때 그리고 탈냉전이 됐고 그거 되자마자 걸프전이 일어났거든요. 91년 2월달 쿠웨이트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규합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맛을 봤죠. 나토 지역에 병력과 장비들이 쓸만하네. 그럼 다음번에도 또 끌고 다녀야지. 부탁도 하고. 그래서 그게 뭐 2003년 이라크전 두 번째 이라크전 완전 점령할 때 그때 이제 부시 정부인데 그때 많이 반강제적으로 다 끌어들였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까지 조금이라도 보내 병력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 뭐 몇 명이라도 형식적으로 그래서 그 기반을 이렇게 쭉 가져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지치죠. 사람들도 뭐 전사자도 있고 저희들의 국방비 좀 쪼개서 써야 되니까 파견 그게 또 싫으니까 머리를 더 굴리고 더 쓰고 나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네가 다 해라. 근데 이제 그게 그나마 좀 먹혔던 때는 이제 오바마 정권 때는 이제 좀 우유부단한 게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절이 있었죠. 그 사이에 중국은 더 발전하고 있었고 뭐 군사 무기도 그렇고 뭐 경제력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바로 이제 오바마 다음에 트럼프가 들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제 뭐 바이든이 있었지만은 그걸 이제 딱 깨뚫고서 저것들 한번 혼내야 되겠다. 한번 환기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백인 중심의 어떤 미국 대륙이 이제 만들어졌지만은 물론 이제 흑인들도 나중에 이렇게 다 유입됐지만 너희들 머리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무기 개발 잘하고 거의 우리 수준 아니냐. 뭐 핵무기도 뭐 영국, 프랑스 있고. 그거 네가 좀 돈 더 쓰면 되겠네. 니들이 다 지금 30여 개국, 35개국인가 지금 벌써 나토 국가가. 이게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 니들 다 단합만 해서 러시아 막을 수 있잖아. 왜 그걸 못해? 그럼 돈 쓰기 나름이고. 맨날 복지비 쓰는데 그 복지비가 다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서희 뭐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에서 오는. 그게 이제 불만인 거죠. 왜 그런 데는 돈을 쓰겠다고 해서 무기, 체계 이런 확보하는 데는 옛날 냉전 시절처럼 안 쓰냐. 그러니까 벼랑 끝 젖으로 쓰는 겁니다. 트럼프가 막가파식으로 확 끝까지 질르면서 이제 어떤 양보를 조금씩 하는 척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프랑스 중심으로 핵전력, 자기들의 자산인 이제 항공 핵전력을 이제 독일에 전진 배치하겠다. 전투기, 라팔 전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얻어낸 거고. 그다음에 덴마크, 그린란드 찝쩍대니까 앞으로 뭐 국방비를 10조를 쓰겠다. 그 작은 나라가. 근데 그 10조도 제가 볼 때는 좀 장난치는 건데 매년 이렇게 쪼개서 합하면 10조다는 거죠.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 나라도 이제 그쪽 지역도 방위비에 대한 쓰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5년 단, 10년 단 그거를 이제 그냥 뭉클어뜨려서 10조 쓸게. 그러니까 그린란드 찝쩍대지 마. 나도 신경 쓸게. 이제 그런 결국 이제 중간 결과를 얻어낸 거죠. 다 이렇게 건드리니까 말을 듣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영국은 최애 동맹국, 첫 번째 동맹국이다 보니까 거기서 찔러대거나 반응이 없잖아요. 영국은 같은 말을 쓰는 앵글로 섹슨 5개의 나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영국은 이제 서로 이제 좀 마찰이 적은 거죠. 근데 나머지 독일, 프랑스는 옛날부터 싫어했거든요. 언어 자체도 다른 거고, 정서 자체도 다르고, 특히 핵무기에 있어서 프랑스는 말을 안 들었고, 나중에 무기는 했지만은 1966년도에 나토를 탈퇴했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온 거지만은 마치 거기는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게 복합적이었어요. 그리고 독일이 또 이제 먼저 메르켈 정권 때 자기 경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제 뭐 옛날에 히틀러는 이제 군사력으로 그렇게 유럽을 석권했다면은 메르켈 때는 이제 경제로 다 자기가 중심으로 만들어놨으니까 EU.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불만이죠. 뭐 옛날처럼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하고 독자적인 노선, 뭐 러시아 쪽하고 따로 뭐 회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매겨야 되겠다. 엿을 매기면서 내가 양보를 나중에 해주면 된다. 배할 것 젖으로 쓰자.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개입을 시키면은 바로 이게 휴전이 안 돼요.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프랑스 입장 독일 입장을 갖다 끼워넣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이 지연돼서 원하는 그 어떤 목표 월 달에 그게 못하는 거죠. 트럼프가 생각하는 달이 있을 텐데 뭐 여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빨리 국면 전환해서 일단 잠재워놓고 여기에 더 신경 써서 전 세계 이슈 군사 이슈를 이쪽으로 다 돌려놓으면은 중국이 함부로 쳐들어가지 못한다. 집중시키면 이목을. 근데 지금은 관심사가 동유럽 쪽하고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쪽으로 가 있으니까. 근데 항상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 이슈가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동유럽 중심. 그때는 바르샤바 조약금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중동 전쟁.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레바논 침공까지 포함한 5차 중동 전쟁이 있었고.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계속 45년 이후로. 그러면서 한반도도 6.25 전쟁이 있었고 양안 전쟁도 뭐 처음에 있었어요. 쫓겨나는 과정에서 1949년도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근데 실제 미국의 관심사는 대서양 국가이면서도 태평양 국가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서양의 주요 나토 만들어놨잖아요. 니들 할 수 있잖냐. 그거 좀 하고 나는 여기는 다 섬나라, 동남아시아 섬나라 다 흩어져 있어 규합이 될 수가 없고 일본 있고 한반도가 있다. 이거 지금 신경 쓰려면 이게 동북아시아 이렇게 신경 쓰면은 모두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거 좀 네가 좀 해. 어느 정도 정서가 이 백인 문화죠. 백인 문화 중심 물론 거기 이민자도 흑인들 섞여 있고 하긴 하지만 백인 문화 정서가 내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잖아. 똑같지 않아도 비슷하니까 네가 할 수 있잖아. 그거를 이제 막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해도 강요를 이제 하면서 우크라이나 휴전은 내 말대로 무조건 해야 돼. 빨리 끝내. 그다음에 너희들 이제 군비 투자, 군사력 국방비 투자를 좀 더 증강을 시키고 무기공장 제대로 다시 건설해서 가동해. 그리고 너희들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동남아시아는 이제 그게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면을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뭐 태국 얘기하는데 우리 방산 수출 얘기하는데 이쪽 지역의 동남아시아들 보면은 우리 K방산을 사주는데 좀 뭐 속된 말로 찔끔찔끔 최소 12대, 뭐 20대 이렇게 사야 되는데 두 대 가져갑니다. T50을 아직도 이제 발주해서 가져가는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두 대 하니까 뉴스가 나도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레이시아가 FA50 M형이라고 해서 18대 발주했고 추가로 또 2차도 이제 발주할 수 있다. 그 같은 규모로. 그건 뉴스가 되잖아요. 지금도 관심이 갖고 있고 언제 그러면 딜리버리 전달하느냐 그것도 계속 뉴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동남아 지역이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은 더 신경을 이제 뭐 안 쓴다고 하면서도 써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힘을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또 뭐 역사적으로도 지금의 트럼프 이제 2기 정권이지만은 과거에 레이건 정부 때도 레이건도 2번 대통령을 이제 역임했었는데 그때도 이미 그건 존재했었어요. 그런 과정은 과거 역사 뭐 70년대 80년대도 물론 이제 70년대 카터 시절 때 그때 닉슨이나 포드 때 보면은 물론 이제 나토로도 우선시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태평양 우선이죠. 그게 다 이제 이쪽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많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의 서유럽 국가에 그거를 이제 하는 행태를 많이 겪었고 좀 야가 빠진 행동, 이제 뭐 진력이 난 거죠. 이제 야, 던져놓자. 그럼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온 것이며 대표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이게 좀 예상 외의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한편은 뭐 담보를 이제 잡겠다고 하는 건가? 그나마 이제 뺏긴 지역을 이제 회복을 못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 키이우 중심으로 나머지 이쪽 지역을 유지는 시켜줄 텐데 대신 담보를 내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공짜로 해줄 수 없다는 또 특유의 이제 트럼프 이제 그 외교 그 이제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며칠 있다가 계약 이제 사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분리해서. 근데 반대로 또 안보를 책임져 준다는 말은 또 없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단순한 경제적인 그 우리가 흔히 이제 트럼프의 또 그런 경제 그 뭐 이익을 취하는 거 저는 이제 그런 단순한 면을 보고 있어요. 군사적인 측면보다. 그래서 뭐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거는 저 28일 날 체결을 하면은 3월 달에 이제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추가로 이제 해줬으니까 1차적으로 해줬으니까 안보 측면에서 뭐 무기 군사 지원을 뭐 바이든 때 했던 그 수준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먼저 양보를 하느냐 그 순서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젤렌스키가 일단 피터리 쪽에 해주고서 그 다음 반대로 또 요구를 할 거다. 그리고 자기보다 이제 사임을 해라고 하는 이제 뭐 미국의 압박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이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거를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식민지까지는 좀 과대 좀 포장이 된 것 같고 언론사의 특유의 어떤 스타일들이 다른 것 같고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한 거는 이제 밸런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먼저 젤렌스키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세부 조항들이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분노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그 나라 이제 사정이 있겠죠. 자기들이 억울함이 있겠죠. 근데 그 다음 게 이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 서로 이제 협력을 잘 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전쟁을 정지시키면서 좀 재건을 이제 좀 도모도 하고 무기 체계도 또 추가로 받아야 돼요. 지금 많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무기를 보충을 더 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K 방산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인 역할이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 FA50이라든지 K2 전차. 뭐 자주포는 계속 잘 들어가고 있고 그게 지금 협상 우리가 판매지만은 제대로 돼서 들어가고 빨리 연 단위로 매년 잘 들어가야만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현재 갖고 있는 러시아제 무기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제 전차를 기반해서 자기들이 국산화시킨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단했거든요. 폴란드가 우리한테 물건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이제 완전 체결도 안 됐고 세부 계약이. 그래서 이것마저 주면은 내가 더 위험해, 큰일 나. 무기들은 하나도 도착 안 했어. 대한민국 제품, 미국 제품이. 뭐 유럽 제품은 이제 만드는 게 몇 개 뭐 있지만은 그것도 느리고. 그래서 중단을 시켰는데 그래서 K방산이 이런 측면에서 지금 중요하구나 걔들한테.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세부 계약을 맺어서 빨리 물건 전달해야만 우크라이나도 휴전 다음에 무기를 받을 수 있는 러시아제 아니면 러시아제 기반의 뭐 폴란드제가 있어요. 그것들을 전차 하다못해 뭐 노화된 전투기라도 더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뭐 미국 19 실제 주다가 말았어요. 폴란드 공군이 미국 19가 있는데 전투기가 중단했어요. 만약에 이게 전황이 나빠서 여기까지 폴란드 국경까지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이거 갖고 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주냐. 일단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고 한편으로는 또 폴란드의 우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나라만 생각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만약에 무기 줬는데 과거 구소련제 러시아제 무기 줬는데 점령당해서 그게 노획되면 러시아한테 노획되면 그게 또 내가 쓰고 있던 무기가 이렇게 총고 나한테 오는 두 가지 이제 그게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뭐 그쪽 지역에서 얘기들 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 심도 있게 얘기를 안 해. 쟤들이 그냥 K방산 빨리 뭐 계약 빨리 해라 그냥 왜 돈이 안 들어오느냐 뭐 그런 얘기만 해. 근데 그게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게 배경이 사실 있는 건데 그래서 올해 안에 뭐 폴란드나 우리 대한민국 방산 K방산이 서로 상호 이제 이익을 위해서는 빨리 저기 K2 전차 같은 거 2차 계약 빨리 마무리 짓고 공장을 빨리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량료도 빨리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배경, 전반적인 배경 때문에 올해 내년을 이제 많이 좀 시간을 나이가 더 먹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게 완성이죠. 중간 완성이거든요. K방산이 폴란드 중심에. 그럼 폴란드 군사력이 더 이제 건실해지고 더불어 거기서 나오는 잉여 무기들은 이제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휴전도 해야 되고 좀 뭔가 이제 서로 쉴 수 있는. 근데 이제 걱정은 역시 K방산대로 이렇게 돼 있고 3차 러우 전쟁이 있을 것 같아. 향후에 앞으로.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돼요. 근데 트럼프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태평양에 집중해야 되는데 또 터지면 또 그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상황은 그것도 좀 걱정은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